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23만 1,000명, 9개월 만에 최대. 현지 시간 9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3만 1,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2만 2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인 21만 4천 명을 웃돌았으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직전 주 수치는 20만 8천 명에서 20만 9천 명으로 1,000명 상향 수정됐습니다. 미 전문가 30%, 연준 인플레 2% 목표치 상향 필요. 미국 학계가 민간 부문 경제 전문가 3명 중 1명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재 2%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만에 최고 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경기 둔화를 우려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 상장사 자사주 매입 급증, 1분기 들어서만 200조 원대. 올해 들어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조사 업체 비리니 어소시에이츠를 인용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구성 기업들은 지난 6일까지 이뤄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1월에서 3월 중 총 1,81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자사주 매입 규모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관련 사항 계속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면서 조금 하방에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또 우리 증시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 뉴욕 증시는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약 2시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가 8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적용됐습니다. 네, 먼저 차트부터 살펴보면 다우산업지수는 39,387선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6,346선에, S&P 500지수는 52,014선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실업수당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꾸준히 냉각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가장 시의성이 있는 데이터로 지난주 4월에는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고 3월에는 일자리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노동시장의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올해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월 4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치로 2만 2천 건 증가한 23만 1천 건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거의 넉 달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초 이후에 유지되고 있던 19만 4천에서 22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영란은행이 받고 있는 정치적 압력을 일축하면서 총선 직전의 금리 인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수사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특히 선거 주기에 시민들이 경기 침체나 생활비 압박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로 들어서 현직 의원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경제와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더 느슨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8년에 공식적으로 독립한 영란은행은 올해 말 이전에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압력에 더욱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목요일에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2020년 이후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영국은행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6월 금리 인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가능한 모든 인하가 총선이 예상되는 가을에 가까워질수록 뒤로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들은 7대2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고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5.25%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유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중국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두 나라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면서 상승했습니다. 7월물 브렌트유 선물은 GMT 기준 0.7% 상승한 배럴당 84.1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WTI 6월물은 0.8% 상승한 배럴당 79.6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립시장 분석가인 티나텅은 미국 재고 데이터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석유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고 중국 무역 수지 데이터 개선도 상승 모멘텀을 더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주 140만 배럴을 감소한 4억 5,950만 배럴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인 110만 배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유 활동이 하루 30만 7천 배럴을 증감에 따라서 비축량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 발표된 세관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4월 원유 선정량은 약 1,088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45%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4월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관세청은 목요일 4월 수출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가 공식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이 미국, EU,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량은 증가한 반면에 수출은 3개국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4월 수출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 증가했지만 수입은 8.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수입은 1년 전보다 4.8%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은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설계업체 ARM의 주가가 부진한 매출 가이던스 이후 하락했다는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ARM은 수요일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9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실적은 분기 중 60% 성장한 4억 1,400만 달러에 달한 ARM의 라이선스가 비즈니스가 견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AI 칩에 대한 다수의 고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ARM의 가이던스는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ARM의 2025년 회계연도에 따르면 매출이 3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매출을 39억 9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CT 애널리스트들은 ARM의 4분기 실적이 3분기 연속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연간 가이던스 중간 지점은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즈니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스트리밍 사업에서 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수요일에 디즈니 플러스와 디즈니의 훌루를 워너브라더스 맥스와 결합하는 크로스 스튜디오를 번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협력은 두 개의 주요 만화책 라이벌인 디즈니의 마블과 또 워너브라더스의 DC를 합작 벤처로 묶은 것입니다. 번들은 광고 없이 제공되거나 광고 지원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두 회사는 이 계약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에서 최고 가치를 위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컬렉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포함한 추가 세부 사항은 곧 나올 것이라고 회사는 말했습니다. 조얼리 디즈니 사장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훌루가 매우 성공적으로 출시된 데 이어서 맥스가 포함된 이 새로운 번들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새로운 파트너십은 구독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블록버스터 영화, 오리지널 및 스트리밍에서 최고의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대규모 액세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수요일 뇌 임플란트의 일부가 처음으로 인간 환자에게 시스템을 이식한 후에 오작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해서 마비 환자가 마음만으로도 외부 기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술입니다. 링크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시스템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64개의 실이 걸쳐서 1024개의 전극을 사용해서 신경 신호를 기록한다고 그곳의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뉴럴링크는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연구의 일환으로 놀랜드 아르보라는 29세 환자에게 이 장치를 이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르보가 3월에 BCI를 사용하는 라이브 비디오를 스트리밍했으면서 뉴럴링크는 4월 블로그에 게시물에서 수술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뉴럴링크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그 후 몇 주 동안 아르보의 뇌에서 많은 실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전극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는 링크의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는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뉴럴링크는 기록 알고리즘을 수정을 하고 또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개선을 했으면서 또 신호를 커서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블로그 포스트로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가 목요일에 연간 예약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 플랫폼 내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향 조정된 전망치는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또 스튜디오를 폐쇄한 게임 업체의 최신 비관적인 보고서입니다. 로블록스는 올해 전체 예약액의 40억 달러에서 4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 전망치인 41억 4천만 달러에서 42억 8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된 겁니다. 2분기 예약액 전망치는 8억 7천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뉴즈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낮은 참여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PC 및 콘솔 시장의 성장은 2026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3세 이상의 게이머가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보낸 시간은 1분기에 19% 증가해서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블록스는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광고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달 초에는 월마트와 같은 브랜드의 콘텐츠를 담은 가상 광고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블록스는 2024년에 광고 플랫폼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2025년에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 예측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할 것이라고 거스리는 덧붙였습니다. 쉐보레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수요일 미국 모델 라인업의 마지막 저렴한 세단이자 또 회사가 미국 경제에서 지배적이었을 때 도입된 유서 깊은 명판인 쉐보레 말리부 제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은 캔자스주 페어텍스에 있는 공장에서 말리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와 고급 SUV인 캐딜락 XT4의 이 새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말리부는 제작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세단에서 더 넓은 SUV와 또 픽업 트럭으로 구매를 옮기고 있어서 아이들은 또 자전거와 칼과 같은 레크레이션 장비를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세단과 소형차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빅사이즈 차량을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GM은 출시 이후 1,000만 대 이상의 말리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지도자는 목요일 후티 반군이 목적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보복의 4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홍해에서 몇 달씩 지속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운송이 중단되어 기업들은 더 길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남부 아프리카로의 항로로 변경을 해야 됐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산이 되어서 중동 전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오은비였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알리 테무공습의 팝패치 쇼크, 쿠팡, 한국산 구매 22조 투입.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강력한 저가 공세가 있었습니다. 토종 이커머스인 쿠팡이 적자 전환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 9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럭셔리 플랫폼 팝패치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도 실적 부진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상장 모기업인 쿠팡 INC는 현지 시간 7일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영업이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당기순이익 318억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쿠팡이 적자를 낸 가장 큰 원인으로 1분기 처음으로 실적으로 반영된 팝패치 탓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도 기관은 팝패치와 관련된 질문에 집중적으로 궁금증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팝패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지켜봐 달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1분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 침투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커머스 업체들의 진출로 유통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라며 쿠팡은 최고의 상품군과 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용료 인상으로 논란이 된 와우 멤버십 혜택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쿠팡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우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영업이익은 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쿠팡의 올해 주요 투자 계획은 한국기업, 롯캡 배송과 인프라 향상,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와우 멤버십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소문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출액 사상 첫 9조를 넘겼지만 영업이익 반토막의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 인수한 팝패치 1,300억의 손실을 기록한 탓으로 보여지는데 이 연간 손실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소기업과 협력해 투자로 반전을 노리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액화수소 연 3만 톤 생산 체제 구축, SK 수소 밸류체인 속도 낸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소버스 5,000대 운행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공장 가동을 본격화합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해서 대용량 저장과 운송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때문에 수소차 전환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액화수소 생산을 시작으로 블루수소 그리고 청정수소까지 수소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SK E&S는 8일 인천 서구 원창동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인근 SK 인천 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고생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한 후에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SK는 기존의 디젤버스와 전기버스를 수소버스로 많이 전환시킬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 충전 간격이 짧아 정시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겨울철에는 특히나 배터리 효율이 30%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는데 이에 수소차 전환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액화수소는 저압에서 운송이 가능해 안전성이 높고요. 이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이 강점인데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에 적합한다라는 의견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SK E&S는 액화수소 보급을 위해 액화수소 전용 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SK E&S의 액화수소 사업 현황입니다. 우선 개요를 보면 기체수소 대비 대용량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액화수소 플랜트 생산과 충전소에 대한 유통, 그리고 수소버스 전환의 활용까지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하 253도 극저온 냉각 기술로 운송량은 10배 이상 늘리고 충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트럭 등 수소차 전환에 적합한데 2026년 불로수소 생산 기지를 조성해 나가면서 연 25만 톤을 공급해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T 클라우드 AI에서 성과 힘받는 비통신,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올해 1분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앞세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통신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면서 이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요.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4,985억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0.75%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4,746억 원으로 2.34% 증가해 당기순이익은 무려 20%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1분기에 엔터프라이즈와 AI 사업을 포함한 비통신 영역에서 매출이 증가됐다라고 밝혔는데 이 엔터프라이즈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넘게 증가한 4,154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 포함된 AI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요. AI 컨택센터, 즉 AICC는 엔터프라이즈 AI 부문에서 주요 매출원으로 부상받기도 했습니다. AICC는 2021년 첫 출시한 이후에 금융사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매년 2배 이상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SK텔레콤은 이에 특히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3년간 당기순이익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전 정책과 비교해 주주 환원 재원 범위를 정하는 가이드라인 상한선도 폐지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은 2.34%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0.75%, 당기순이익은 무려 2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1분기 매출 2.3%, 영업이익은 0.8% 뛰었고요.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0%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4,154억을 벌어들여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도 호조를 나타냈고요. 3년간 순이익 50%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화 쌀 때 줍줍 아직 바닥 아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원엔 환율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은행 원화 예금 잔액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설명입니다. 원엔 환율이 저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엔화를 다시 사 모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업계에서는 엔화 가치 흐름의 변수가 많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엔 환율은 올해 들어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지난달 중순 900원대까지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870원대까지 추락한 바 있습니다. 엔테크족들은 이를 저점으로 판단하고 예금을 늘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엔화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고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엔화 분할 매수로 접근할 부분과 또 최근 저점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 나가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 나가봤습니다. 4대 은행 지난달 엔화 예금 2% 넘게 늘었고요.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등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해당 투자 역시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미용 의료 기기주 과연 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 뉴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무슨 이유로 네, 그거였어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거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수출이 좀 잘 되어야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이후에 꾸준한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11개월째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달 화장품 수출액은 이제 8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이제 월별로 지금 화장품 이제 수출 규모와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수출 이제 성장률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뭐 조금 이제 들쭉날쭉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화장품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시장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중국 시장은 계속 좀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신 북미나 유럽,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런 이제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도 관련된 이제 중국 관련된 실적이 줄어들면서 여타 지역에 이제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국내 화장품의 이제 국가별 수출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관련돼선 2021년도에 52.8%였다가 뭐 올 1분기에는 26.7%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9.1%에서 올 1분기에는 16.3%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각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이제 54% 올해 1분기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9%, 그다음에 베트남도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강달러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화장품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계속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이런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은 한 1조 6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매출 부진세를 지금 북미 지역, 그러니까 중국 이외 지역의 매출 성장세로 지금 커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매출은 2.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5% 상승을 하면서 뭐 자칫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흑자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ODM 업체인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 전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8%,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배 정도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장품과 더불어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작년에 의료기기 전체적으로는 218억 달러 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기 내에는 뭐 코로나 백신이나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거를 세분화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일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의료용 레이저 기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이렇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단순히 기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소모품들도 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기기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소모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이
상당 부분 안정화를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29% 정도 증가한 504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3% 증가한 265억을 기록을 할 만큼 미용 의료기기의 실적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돼서 최근 또 수급 흐름이 또 궁금한데 수급은 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네, 뭐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상당한 이제 관심사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화장품 회사 중심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실적이 얘기 나오기 시작한 4월 26일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26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63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제 3월 달 11만 원을 저점으로 뭐 어저께 17만 원대에 기록을 할 만큼 꾸준한 주가 상승세도 보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16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월 초에 3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46만 원대까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4월 24일 이후에 외국인 한 20만 주 넘게 순매수를 보였고요. 뭐 에이블 CNC나 아이패밀리 SEC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한 5만 주, 그다음에 12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금 주가 흐름도 꾸준히 우상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더불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지금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토니모리를 지금 4월 달 이후에 한 62만 주 지금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3월 중순 5,500원을 저점으로 전일 8,900원에 마감을 할 만큼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만큼 일단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연기금은 왜 하필 토니모리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화장품 관련돼서는 뭐 각 지역마다 이제 매출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분율이 뭐 적었었던 그런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화장품도 종목을 보면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는데 그중에서 더 좀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좀 더 매력적일까요?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이제 중소형주가 좀 더 주가 탄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한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적다라고 크다라고 해도 특히 이제 대형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한알령 이후에 중국의 이제 화장품 수출이 격감을 하면서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는 뭐 중국 시장보다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소형 종목이다라고 해도 지금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 북미 지역, 특히 유럽 지역 내에서 이제 인디 브랜드의 이제 약진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 ODM,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실리콘2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디 브랜드가 상당 부분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북미 시장 내에서도 이런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인디 브랜드는 자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ODM, OEM 업체에 이제 외주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인디 브랜드의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장품 ODM, OEM 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으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실적 그리고 ODM, OEM 기업까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사실 뭐 화장품, 의료기기 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쪽에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아니면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꾸준히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이제 관심 사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밖으로 외부 이제 활동이 많아지면서 특히 이제 선크림과 같은 이런 피부 케어 관련된 제품들의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내에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주나 미용 의료기기주는 올 한 해 계속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이제 종목들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시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단기적인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익률 선을 정해놓고 트레이딩하는 것도 좋은 이제 매매 방법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일단 뭐 몇 개 종목에 좀 대해서 이제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화장품 종목 중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국 그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대신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 화장품 회사들을 이제 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알 X, 그다음에 이제 타타스 내추럴 K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코스알 X 같은 경우는 아마존 내에서 화장품 판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북미 시장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이제 매출 증가세로 인해서 관련된 실적도 상당 부분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연동되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화장품 이제 ODM 업체로는 이제 잉글우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 화장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현지의 이제 인디 브랜드의 수주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체인의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그런 이제 신뢰도를 좀 더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M&A 이슈로 인해서 뭐 급등을 했다.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M&A에 대한 이슈는 뭐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작년에 출시한 덴털시 제품이 해외에서 이제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 미국 FDA에서 이제 FDA 501K 등급의 승인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꾸준하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런 판매가 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덴타자 같은 이제 그런 제품군들의 그런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이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개별 종목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급등 그리고 급락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들 탑5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간에 급등했던 이 종목들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브라질 대홍수가 있었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대홍수와 함께 지금 피해액이 1조 3천억이 달할 것이다. 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곡물주라든지 사료주들 이런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성이 오늘, 어제 이제 또 발표일에 자율주행 사업을 포기하고 로봇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 중 첫 번째는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이에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료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전체적인 이제 차트적인 이제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급등했다가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조정 중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하방 추세 때 끝나면서 다시 돌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한 6,000원 구간대를 다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현재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지만 사료주예요, 사료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한일사료랑 똑같이 움직이다 보면 좋고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2평대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충분히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곡물주입니다. 곡물주로서의 이런 추가적인 반등,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한일사료라든지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것도 갭 뜨고 양봉 돌리고 시간에 움직이고요. 자, 신송홀딩스도 갭 뜨고 무너졌다 음봉 양봉 돌리고 시간에 움직여주고요. 자, 미래생명자원들은 갭 뜨고 음봉을 했다가 양봉 돌리면서 시간에 움직여주고 전체적인 차트가 움직임이 똑같은 만큼 이 세 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쨌든 같이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로봇 이렌시스 대표적이었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보핏, 감속기 이런 이슈와 함께 이때부터 움직임 보여주다가 최근에 숨고르기 들어왔던 종목이 이렌시스가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제 또 패턴이 어느 정도 보면은 전고점이 지켜준 구간이죠. 급등 이후에 이제 찍어주고 반등 나오고 찍어주고 반등 나오는 지점에서 시간의 움직임 보여준다라는 거는 역시나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시스라는 종목도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발사액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발사액의 모멘텀으로서 차트적인 구간도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저항대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구간에서 우상향 추세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간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소개라기보다는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은 종목을 RS 오토메이션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RS 오토메이션이 과거부터 크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이 고점 대비해서 바닥 구간 대비해서 꾸역꾸역 잘 올라가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이 잘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보다 큰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면서 RS 오토메이션 눈여겨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브라질 대홍수와 함께 곡물, 사료주 움직임들이 엿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삼성 로봇에 좀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에 로봇주도 상승 흐름을 시간 외에서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꼽아주셨고요. 고점 대비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급락한 종목 탑5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 오늘 장에서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간에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차익 매물 출현에 따른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 좀 하락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서 그러니까 지금 10배가 이미 10배입니다. 10배.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올랐다 보니까 슬슬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10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뭐 5배 정도 지금 뭐 6배에서 7배 그 사이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나와주죠. 그러니까 역시나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폴라리스 그룹주를 제외하고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세 번째로는 이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요. 비츠로테크. 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급등세가 많이 나와줬는데 이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급등 이후에는 단기가열 이런 공시들이 따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단기가열 종목 지정 예고가 이제 뜨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단기가열 종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가열 종목이 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30분마다 이제 이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단타 물량들 나온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가열을 떠나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강한 저항대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의 이런 이 물량 이 추가적인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됨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이에요. CS 윈드. 자, CS 윈드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이제 이 풍력, 뭐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과 함께 주가가 뭐 크게 좀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보다시피 이제 7,000원짜리가 10만 원으로 올라갈 만큼 이미 이 종목도 10배 이상 올라갔다가 무너질까 말까 하는 종목이에요. 무너질까 말까 하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시간에서 나오는 이유가 사실 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금 못 지켰다라는 뭐 이거 지금 이 구간이 가장 강한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는 해당 구간 때는 못 지켰다도 있겠지만 그 지금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가 적자 전환이에요. 적자 전환. 그러니까 주가란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적에 맞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5만 원대다. 시총으로 치면 2조가 넘어간다. 사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성 매물 추례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BK탑스 같은 경우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거의 매일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정리 매매 지금 보면 매일같이 하락하고 있죠. 정리 매매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에 또 제일 조심해야 될 종목은 역시나도 BK탑스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보다시피 지금 매일같이 하락하니까 100원짜리가 지금 이제 10원까지 빠졌습니다. 10분의 1토막이요. 단 며칠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 매매 종목은 괜히 잘못 건드려봐야 리스크도 크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아마 BK탑스가 오늘까지인가 다음 주까지인가가 이게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데 괜히 잘못 매매하다가 이 거래일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로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않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폴라리스 그룹주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BK탑스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장 폐지 전에 정리 매매 단계에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미용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시간의 급락주는 BK탑스를 꼽았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또 승부주에 대한 힌트가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